자,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AI 기술과 합체 혹은 연결된 IT 신사업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새로 선보인 이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면 규제를 하려는 당국과 규제를 풀고 싶은 기업들이 둘이 모여가지고 그럼 일단 한번 풀어서 실험을 좀 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논해보자라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 당국이랑 이 규제를 풀고 싶은 회사랑 그리고 이 규제를 풀었을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다 모두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사업을 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걱정들이 실제로 있는 걱정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해서 더 규제를 연장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AI 포펫이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반려동물의 눈이나 이 피부를, 그러니까 털을 찍으면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건강 상태 같은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AI로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수의사나 아니면 영양사들이랑 직접 연결해서 어떤 뭐 처방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수의사 법에 의해서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약물의 오남용 같은 문제들을 우려하면서 이걸 좀 규제 완화를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럼 당사자들끼리 다 모여서 한 2년 동안 대학병원급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해서 정말로 어떤 약품 오남용이나 아니면 이런 뭐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나면 규제를 계속 더 완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이 AI 포펫의 실증 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건데,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규제가 또 다른 규제가 새로운 게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제 중간중간 계속 모여서 이게 규제를 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계속 이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2년 후가 되면 보통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규제가 오히려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은 개선 방안을 찾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실제로 해봤더니 이 우려대로 또 약품의 오남용이나 아니면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규제를 좀 더 다시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제 샌드박스 이번에 통과한 5건 중에서 앞서 말한 AI 수의사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외에 어떤 사업이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솔직히 굉장히 5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하나는 그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 주차장 앞에 딱 섰을 경우 이 차량 번호판을 판독을 해가지고 이거를 국토 정부에서 이 차량 번호판에 해당하는 차량의 지원을 받아와가지고 이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밖에 그 재외국민 대상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고항버스에 LED 이 광고판을 단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공공이나 민간의 여러 가지 그 모바일 전자 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있었는데, 전체로 뭐 큰 사업들은 아니었는데 이 주차장 진입 가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 번호만 가지고 이게 어떤 차인지를 알려면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은 이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단은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가 아닌 걸로 하고 이 차량 번호만 가지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1, 2, 3, 4라는 차량 번호가 입력하면 바로 이거 뭐 그랜저 뭐 어떤 차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동시에 네. 그 뭐 할인 여부나 아니면 어떤 뭐 쿠폰 적용하면 싸게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잘 만들면 좀 많이 재밌을 사업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개인정보에만
위험이 예. 없다면. 근데 이 전기버스 무선 충전 서비스의 경우는 보니까 제한 조건 완화까지 받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엔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그 규제 샌드박스가 5건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이미 샌드박스 안에 있던 걸 갖다가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한 1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중 하나가 이 전기버스 무선 충전 서비스인데, 기존에는 이 대전 지역에서 한 7대 정도의 그 전기버스만 무선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규제 완화의 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파주나 구리, 남양주 쪽에서 전기 화물차 15대 정도를 이제 추가로 이 무선 충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 규제 완화 폭을 좀 넓혀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 통과하는 사업들 속에서 우리가 또 돈 벌자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작은 사업들이 있고 큰 사업들이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사업인가라는 부분들인데, 비대면 동물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가 올해 미국 쪽에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원래 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의 투자 금액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와서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비대면 동물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벤처 투자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국제적인 트렌드와 그다음에 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흐름이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펫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비대면 동물 진료 서비스 시장을 좀 눈여겨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누TV 시즌2에 대해서 이 과기정통부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시즌2가 나오자마자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 차단 요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차단 요청을 보통 하루에 한 번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누누TV 같은 불법 사이트는 한번 차단이 막힐 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도메인 주소라 그래가지고 이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개를 사둡니다. 네. 그러니까 누누TV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백 개를 사둔 다음에 원이 막히면 바로 2가 막히면 3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원래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 이번에 그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이 차단 요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타나면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차단이 아니라 수차례 접속을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이 불법 사이트를 탐지 체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콘텐츠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쫙 거치면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잡아내는 게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수만 배 이상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누누TV 같은 사이트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메인 주소를 바꿔도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이 방법, 그러니까 이 앞에 도메인 주소를 바꿔도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앞으로 아마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OTT 콘텐츠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묻어난 예.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잘 지켜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가요, 거대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내놓습니다. 개발자는 이 오픈 소스 모델을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가 이렇게 상업용 거대 언어 모델 오픈 소스로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챗 GPT 같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배경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 거대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대 언어 모델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작년쯤인가 이게 해킹이 돼가지고 유출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해킹인지 아니면 일부러 유출시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나가자마자 굉장히 많은 이제 AI 어떤 서비스들이 빨리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걸 보고 메타에서 올해 2월 달에
비상업용으로, 그러니까 교육자나 아니면 이 개발자들은 한번 무료로 써볼 수 있도록 이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드디어 상업적인 모델을 만들어도 되도록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메타가 앞으로 AI 개발자에게 뭔가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파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정말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술을 내가 쓰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약간 얹혀가는 형태로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위에서 그냥 어떤 그 형식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만 얻는 형식이 가능했었는데, 이 오픈 소스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교나 각 회사에서 자신들한테 맞는 어떤 특징적인 AI 모델을 따로 개발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는 굉장히 작은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인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옛날에 정말로 이 인터넷이 처음 생기고 또는 앱스토어가 처음 열렸을 때처럼 굉장히 다양한 AI 모델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 생성형 AI가 옷을 대신 입어준다, 네. 직접 뭐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궁금하고, 과연 이게 쇼핑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옷을 사실 때 가장 궁금하신 게, 정말로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릴 것인가라는 부분일 겁니다. 보통 모델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그쵸. 저는 현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현실은 옷이 그렇죠. 영 약간 때가 꽉 많아가지고, 막히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이 생성형 AI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모델의 체형이나 피부 색이나 이런 것들을 개개인에게 맞게 적당히 조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우성 같은 모델을 딱 찍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정우성 씨를 제 체형에 맞게 약간 좀 키워가지고 옷을 입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패션 쇼핑을 할 때 가졌던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미리 확인하고 조금 더 많은 옷을 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AI 쇼핑의 도움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실 현실적인 체형을 가진 모델이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예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직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테스트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규제 샌드박스처럼 일단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IBM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로 기존 슈퍼컴퓨터가 불가능했던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인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기존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성능은 좋을 수가 있지만 정말로 빠른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슈퍼컴퓨터에서 주로 활용되던 이 물리학 시뮬레이션을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다른 컴퓨터로 수행한 것과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양자 컴퓨터의 신뢰성을 약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가요? 기존에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단위라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0과 1이 1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양자 단위, 이제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이 양자 역학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0과 1 비트 하나에서 계산할 수 있었던 것보다 1 큐비트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 슈퍼컴퓨터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게 가능하게 되면 뭐 물리학 연구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은 이제 한 100큐비트 정도로 많이 높지는 않고 한 2030년까지 한 100만 큐빗 정도 되게 되면은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지구상 최고의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린 문제를 3분 만에 해결한다. 좋아지면요. 네,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2030년이 목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만 큐빗이 지금 목표인데 지금 100큐빗에 도달했어요. 네. 원래 올해까지 1000큐빗 이 양자 컴퓨터를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컴퓨터랑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나중에는 이 양자 컴퓨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깊게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